이름 목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논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쉬는 시간에 뭐 설문에다 나온 글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어를 하고 있으니까 논어 때문에 지금 관심 두고 있지 않던 글자에 대해서요 배우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네요. 저도 평생 이런 글자에 관심 안 두고 살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익히 쓰이는 글자 연구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안 쓰이는 글자까지 연구하고 있을 새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생활 속에 안 쓰이니까 저도 관심 안 두고 있던 글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네요. 땅 이름 우기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두 개의 자소로 이루어졌어요. 이 글자 자체는 관심을 안 둬도 이 두 글자는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글자죠. 이게 있을 유자오고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부방이죠. 우부방은 무슨 자가 변형시킬 자라고요? 고르자죠. 고르자. 이 고르자를 갖다가 변형시켰는데 고르자하고 이 글자하고 우부방 보면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자, 이 고르자 옛날 글자가 일정한 경계를 두는 지역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피지배자겠죠. 이 피지배자가 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의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무릎을 꿇고 있지만 허리를 수그리고 이거 의부르고 있는 형태로도 이렇게 같은 글자예요. 네, 같은 상황에 이것도 의부르고 있어요. 서서 의부르고 있거나 무릎을 꿇고 의부르고 있거나 같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일정한 경계를 두는 지역 그대로 뒀어요. 자,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일정한 경계를 두는 지역과 의부르고 있는 사람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 글자는 이렇게 되고 쓰여진 글자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도 의부르고 있는 상태로 조금만 변형시켜서 보면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밀접한 게 드러나잖아요. 이거. 자, 명칭은 우부방이라고 하지만 뜻은 고루 관련이 되겠죠. 자, 있을 유자의 의미 유자인데 이게 이 플러스 우가 합쳐진 글자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이 탈락되면서 입성자 기역자를 달라붙였어요. 자,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이 잘 탈락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시 달라붙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몸이 탈락된 신인데 입성자 이역자를 붙여서 그래서 우까지 온 거예요. 자, 왜 우이 되는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있을 유자가 우기 되면서 나무 목자에서 산행도 욱자가 되잖아요. 산행도 욱자. 뭐 이걸 산행도 나무 이 글자도 뭐였어?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아니지만은 있을 유자가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있을 유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이거예요. 있을 유자는. 있을 유자는 설문의자에 보면 있죠. 설문의자 보면은 이 종월로 이렇게 되는데 이 달월자예요. 달월자로 설명을 해놨어요. 달월자로. 죄송합니다. 지금 종우 월성으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저 자료를 갖다가 근데 왜 이러지? 왜 그러셔요? 총월 우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선. 이게 지금 이술료자의 설문에 보면은 불의 마땅할 어자예요. 유야. 그렇죠. 불유야 해놓고 춘추전이라는 책을 들었어요. 춘추전에요. 말했다 이거죠. 춘추전에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죠. 1월 유식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유식지 해놓고 그 다음에 요것이 따라요. 그 뒤에 이렇게. 이게 풀이해 보면 마땅히 있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마땅히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춘추를 갖다가 춘추전을 들어서요. 춘추전이라는 책을 들어서 말했는데 해와
해와 달이 먹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일식월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해와 달이 먹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월의 뜻을 따라갖고 우가 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마땅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춘추전에는 춘추전에 말하기를 해와 달이 먹힘이 있는 것인데 그 이제 해와 달이 먹힘이 있는 걸 일식월식을 들어서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달의 뜻을 따랐고 우는 음역할자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완전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요 글자의 고문자는 손인과 고깃덩어리로 이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고깃덩어리. 이게 고깃덩어리 형상에서 나온 글자를 갖다가 고기육자를 갖다가 다룰자를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부수책에도 이게 다룰자 부수에 속해요. 이슬루자가 이슬루자 찾으려면은 월부수가 이에게서 찾아야 나오는데 이게 월부수에 잘못 책정이 된 거라니까요. 이걸 육다룰로 보고 고기육자 부수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깃덩어리를 손에 들고 있음을 갖다가 표현한 글자 이게 원래. 그런데 음에도 이 이슬자에서는 또 자가요. 요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우가 유가 됐다고 보는 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 우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 손에 입이 이렇게 팽이 된 글자예요. 근데 요 글자를 갖다가 또 자하고 이 글자를 펴는데 오늘날은 요걸 펼쳐지고 요걸 펼쳐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글자가 이 글자예요. 이게 이 글자 이체자예요. 이체자. 오늘날 이렇게 안 쓰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글자가 있지 그런데 내냐 오르는 자예요. 오르는 자. 이게 또 자가 오른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손과 오른쪽을 뜻하는 글자 이게 원래 또 자가 오른손 뇌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오른손이 자주 쓰이다 보니까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이게 또라는 뜻으로 쓰니까 요 글자를 뺏어다가 쓴 거예요 지금. 오른쪽을 나타내는 글자에. 이게 사실은 뭐냐면 오른우자가 음역하면서 입으로 도움의 말을 준다는 돕다는 뜻의 글자예요. 이게 반대손이요. 반대손의 글자도 이 글자도 원래는 돕다는 뜻의 글자예요. 이게 그런데 왼쪽 손을 나타내는 데다 쓰면서 왼쪽을 나타내는 데다 쓰면서 왼자자가 되자 도울 잡자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보좌관을 때 쓰는 글자. 이 글자도 오른쪽으로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다 보니까 그래 갖다 쓰라 이거 나는 사람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른우자가 되고 오른쪽과 관련된 오른우자가 되고 이건 왼자자가 되고 그 글자가 본래 갖고 있던 뜻은 사람을 달라붙여서 도우르자 도울자자가 되잖아요. 도울자자. 이 보좌관을 때 쓴 글자고 이 도우르자는 천우신조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천우신조 할 때 쓴 글자고 또 어디 쓰인다? 보호하사. 예? 보호하사. 그렇지 보호하사.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애국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보우하사예요. 보우. 다른 나라는 몰라 우리나라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 애국가에 하도 보호하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우할 때 쓰는 문자.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또자가 또자 두 개가 들어지는 살부터 있는데 요 글자도 그러니까 오른손 두 개인데 오른손 두 개인 사람은 없어요. 오른손 둘을 나란히 했다가는 두 손을 같이 한다는 얘기고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른자 이렇게 쓰이는 이 형태가 여기서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뿐이야. 하나는 이렇게 쓰이고 하나는 이렇게 쓰이고. 그래서 요 글자도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렇게요. 거들자도 또 글자가 겹쳐 쓰인 글자고 그 다음에 이슬루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슬루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게 집이 넓다는 뜻의 글자인데 온유한 성격을 때 쓰이는 유자인데요.
용서할 유자야. 이게 집몇자 넓기 집이 넓잖아요. 집이 넓은데 마음이 넓다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면서 정확하다. 그렇죠. 용서할 유자인데 마음을 넓게 해서 용서한다 이죠. 온유하다 뭐 할 때 쓰는 유자가 바로 유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알아둬야 될 필수인데 이게 바가지를 따는 대나무 바가지 대바가지 유자예요. 대바가지. 왜 그래야 돼요? 대바가지 유자인데 요 글자 자체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요 글자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유가 이음자 후계열이요. 열인 이어서는 없었지만 시옷으로 바뀔 수 있으니 해까지 왔어. 해. 시켰다고. 그렇지. 젓가래자에 젓가래자. 그랬죠? 근데 오늘날 젓가래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시옷시다 쓰잖아. 이렇게 써요. 시옷시다 거. 근데 그러니까 육달을 대신에 입구자로 쓰는데 육달은 원래는 고기 덩어리가 원래 이렇게 써 있잖아. 마늘 자자 두 개가 붙여 있잖아 이렇게요. 호대라면서 저녁 석자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선이 하나 더 추가되고 거기서 유리 힌트를 바뀌면서 원래 고기 육자가 되고 육달이 되는데 최초의 글자는 요 고기 육자의 최초 글자는 이렇게만 표현됐어요. 최초의 글자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이 형태에서 네모난 형태로 바뀐 거예요. 요 글자가 젓가락의 자를 이 대바가지 유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오르는 자가 아니야 지금. 오르는 자가 아니고 이게 있을 유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예요 지금 본자. 근데 사람들이 이 젓가락 자나 또 저 뭐죠 식혜할 때 쓰는 해자예요. 네. 뭐라고 해야죠 이걸 해자를? 식혜자라고 해야 되나? 초해자 그렇죠. 초해자. 예. 하여튼 오래간만에 자꾸 하고 오늘 속이 상해 지금 시가 그런 바람에 지금 더 정신적으로 급해지고 막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두 글자를 구분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식혜할 때 쓰는 초해자 말고 젓가래자는 원래 본자가 이 글자고 그 본자에는 대바가지 유자가 음역하고 대바가지 유자는 이술 유자가 음역하는 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 젓가래자 설명이 좀 어려운 글자예요. 근데 이참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뇌물해자도 있어요. 뇌물해자. 뇌물해자는 요 글자는 공무원 시험 이런 데 나와요. 우리 뇌물을 갖다가 달리 회뇌라고 그래요. 회뇌. 뇌물내자 써서 이게 저 공무원 시험 같은 데에 나오는 어휘예요. 뇌물내자. 뭐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이술유자하고 관련이 있고 이술유자는 또 자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참에 주지사탁처럼 엮어서요.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시계를 몇 분까지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죠? 11시 20분? 12시 20분까지. 12시 20분까지 여기서 진행해야 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자, 이 문장풀이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 문장을 일단 읽어보는데 작게서 말씀하셨다. 주나라를 하어느 이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빛나는 모양의 문장 또는 문물 제도이지 나는 주나라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재를 쓰면서요 너무 급하게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쓰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을 통해서 교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 좀 교정을 좀 하세요. 풀이를 갖다가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주나라를이 아니고 주나라는 그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하은의 이대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비교해 그렇게 되는데 제도로 그렇게 바꾸세요. 그 다음에 보면을 거울 사문이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빛나는 모양의 문장 인이를 갖다 이도다 그렇게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주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두면 되는데요. 자, 요거 문장 풀이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예전에 지금
여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풀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풀이를 하는데요. 자, 문장 자체를 보고 설명을 해보면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해놓고 주나라 한나라하고 은나라 여기 이대는 한나라하고 은나라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와 은나라의 제도를 갖다가 주나라하고 뭐 비교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걸 거울로 삼는다고 지금 바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는 감이요. 주나라는 감이 거울 삼다라고 표기를 했어. 아까면서 보다, 살피다, 거울 삼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볼감자 앞 시간에 설명할 때요. 주나라는 거울로 삼았어요. 그다음에 어조사어자 뭐뭐 네 해가지고 풀이하면 되고요. 이대의 것으로 거울 삼았는데 저 문장이 너무 축약이 되다 보니까 생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책에는 그래서 제도라는 말을 갖다 덧붙여놨죠. 이게 이대 제도로 비교한다 이거죠. 자, 주를 감자 거울 삼다 이게 주나라는 거울 삼아요. 뭔뭐를 거울 삼냐면 이대의 한나라와 은나라. 이대는 한나라 은나라의 중국의 역사 시대가 하은주 이렇게 될 때 그 앞선 주나라 앞선 한나라 은나라를 말한 거죠. 이대의 문물 제도로 거울 삼으니 우극이 빛나는 모양을 뜻하는 글자예요. 아까면서 이게 땅 이름으로만 설명하고 말았는데 이 글자가 빛나룩자하고 음이 통하다 보니까요. 우리 지금 우리 교재 살펴보세요. 빛나룩자고 살펴보다가 빛나다는 뜻과 관련되기도 하고 빛나는 모양과 관련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우쿠코를 갖다가요. 빛나는 모양으로 저는 풀을 했어요. 빛나는 모양이도다. 뭐가냐 이제 도치를 했어요 지금. 문장이 빛나는 모양이도다 그렇게 풀이해야 되죠. 빛나는 모양이도다 문체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리 문물제도라고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오종주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주나라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죠. 자, 다를 것 없이 주나라의 문물제도가 이 한나라가 은나라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빛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바로 8일편 15장에 신출하자로 넘어갈게요. 자, 3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36페이지에 클때자가 나왔네요. 클때자는 얼마 전에도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온 것 같은데 클때자를 갖다가 이 소전에 이렇게 표현했던데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했는데 이 두 글자로 표현하면 큰 대자가 두 개 나는 얘기인 게 결국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 거예요. 그런데 호재로 오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게 처병의 보호로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문장에서 이렇게 쓰면은 처병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호예요. 그러니까 대추나무 조자를 이렇게 올려 쓰잖아요. 조의를 시일 때 쓰는 조자. 근데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 이렇게. 줄인 것처럼 이게 큰 대자 두 개를 갖다가 아래 거를 갖다 생략하면서 중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 이게 얼음빙자하고 다른 글자예요.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갖다 찍는 얼음빙자하고 다른 글자인데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줄여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자, 그게 크고 크기 때문에 크다는 뜻인데 큰 대자보다 더 크다는 더 의미겠죠. 클 대자고 요 클 대자는 요 글자하고 의미 통하는 글자예요. 요 글자. 요 글자하고 똑같이 의미 통하다 보니까 요 글자가 이 글자의 뜻을 가져다 쓰면서 이게 클 대자인데 이게 원래는 일대자예요. 일대자. 일대자인데 왜 일대자면 큰 대자에다가 두 손과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에다가 손을 쥐면서 이는 거 이거 대가 의미였거든 거예요. 대가 태가 되면서 두 손으로 물속에서 뭔가를 이는 거예요. 뭐 사군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쌀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모래가 많았어요 쌀에. 그래서 쌀을 이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음이 통하다 보니까 클테하고 되니까 일대자는 다시 요 글자의 음을 요 글자 뺏어다가 물을 집어해가지고 오늘날 일대자가 되죠.
도태시키다 할 때 쓰는 글자. 도태시키다. 도태할 때 쓰이는 태자고 뭐 산사태할 때 쓰이는 태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렇게 가지고 양양자가 달라붙으면 대가요. 이 몸 하나가 생략되면서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 가운데 니을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대가 다가 되면서 이 몸 하나 띄면서 니을자를 붙이다니까 달이 됐다니까. 달자인데 양양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새끼양달자라고 그러죠. 새끼양달자인데 위에서 큰 대자고 양양자에서 위에서 길어지니까 관계자한테 유지해서 오늘날 이렇게 볼게 이렇게. 대자를 갖다가 흑도자자를 바꿔서 쓰고 있죠. 근데 새끼양달자가 바로 다시 이를 달자예요. 이를 달자, 도달을 달자에서 다시 음역화를 하고요. 요울자를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다행행자처럼 이렇게 쓴 사람 많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를 달자예요. 그리고 매질할 달자. 다시 이를 달자가 음역화래요. 매질할 달자. 이 지도 편달 바랍니다 할 때 쓰는 달자예요. 자, 이게 제가 그대로 음역화하는데 매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손에 책짓을 들고 있기 때문에 손을 갖다가 붙여야 되겠죠. 손잡이는 그 편달을 뜻입니다 가죽역자, 가죽으로 만든 책짓 편자. 편할 편자가 음역하면서 가죽으로 나타낸 책짓 편자인데 편달 바랍니다 할 때 쓰이는 달자에는 초달한다, 매지는 걸 갖다 초달한다 그런 식으로 해. 먼저 요즘에는 이제 초달한다는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초자는 이제 가시나무 초자를 쓰는 거죠. 네, 가시나무 초자. 초달. 자,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들어봤던 어휘일 거예요. 뭐 이런 데에서 쓰여지는 글자 또는 뭐 짐실을 태자 이런 글자들이 태망할 때 써요. 준마의 상대가 되는요. 말 가운데 좀 동작이 느린 말들은 짐 같은 걸 쉰다고 해서 짐실을 말하죠. 아, 짐실을 태자예요. 이런 데 준마의 상대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에서 쓰임 있는 글자가 큰 태자인데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녹음을 볼 수 있으니까 녹음되는 걸 돌려가지고요. 그때 수업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하줄 글자는 사당 글자니 사당 몇자는 두 개의 자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 이렇게요. 이 자수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부수자지요. 직무에서 나온 지범자인데 지붕이 있고 기둥이 한쪽에만 있어요. 기둥이 두 쪽에 있는 데서 나올 때는 진면자죠. 진면자. 그리고 하나만 있는 곳에서 나올 때는 지범자인데 기둥이 두 개인 진면자가 더 온전한 집 아니에요? 그래서 요글자가 달라붙으면은 집실자라든지 집택, 뭐 집공, 뭐 지부집주요. 집가짜. 집가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멈추됐어. 큰일 났어. 여기 전부 다 뜻이 집일 사전이요. 이를 지자가 실이 되는 거이고 풀립책자가 택이 되는 거이고 이것은 집에 주거 공간을 갖다가 두 개를 겹쳐서 펴는 글자예요. 등뼈를 작아오고 상관없어요. 이 집의 주거 공간이 이렇게. 원래 옛날 사람들 한 공간에서 다 모여 사는데 두 개면 더 큰 집이란 얘기든지. 집궁자. 이건 어조사 어자가 그대로 음역하고 이건 말미암을 어자가 주가 되는 거 이거. 이게 우리 돼지우리와 관련돼 있죠. 원래 옛날 사람 주거 공간이 열악했기 때문에 짐승들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짐승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써도 집가자예요. 이렇게 써도 개견자를 써도 이게 갑자기 돌자에 이체자로도 쓰이지만 이것도 집가자예요. 집가자 지금 생각지 않는 집가자 설명이 오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직가자가 진면자하고 대시자 아니면 개견자를 원래 썼어요. 우리가 가축이면 오축으로도 줄여서 이게 육축이라고 하는데 소, 말, 양, 개, 돼지 뭐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닭까지도 뭐 추가할 수 있는데 일단 닭은 빼고 오축으로만 치면 이렇게 흔히 얘기했는데 이 가운데 있죠. 풀만 먹고 사는 것이 소, 말, 양이에요. 그 다리가 길어. 집중해야 하는 방법을 해야 돼. 풀 먹으니까 다리가 길고 그러니까 밤에 다리가 짧은 데다가 풀이 아니고 사람이 먹고 나면 음식 짓거리까지 먹은 게 개돼지야. 후 개돼지예요 지금. 요 가축들은 집에서 좀 벗어나서 키울 수 있어. 그렇지만 자연과 가까운 집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은 개하고 돼지밖에 없어. 그래서 개하고 돼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날 돼지를 나타내는 글자가 직가자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기둥이 하나가 있으니까 허술한 집이에요.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 허술한 집 걸리는데 가계점자 이런 글자들 쓰이잖아요. 가계점자라든지 부엌줄자라든지 요즘 부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어머니들이 살았던 그 초가집이나 뭐 이런 집 지어지 앞뒤가 뻥뻥 뚫려있죠. 막 겨울에 막 찬바람이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부엌줄자. 요즘 여건이 시작이 돼가지고 집에서 부엌이 최고 큰 집이 많다며요. 또 뒷간축자. 축소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측간을 때 쓰는 글자. 마오가. 예? 마오가. 암자. 그래 암자. 뭐 이런 글자들이 고치. 그렇죠. 고치고자 이런 글자들이요.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좀 허술한 집이요. 가게, 부엌, 직간, 암자, 그다음에 곶집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가게는 한자가 가가 있었는데 가가 임시로 지은 집. 가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가. 옛날에 종로에 유기전. 이게 궁궐이 있고 궁궐에서 이렇게 나오면 유기전이 이렇단 말이에요. 육조거리를 지나서 유기전. 여기 유기전이 쭉 넣어 있을 거 아니요? 왕이 행차를 여기로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철거를 해야 돼. 그게 철거를 하면 임시로 쳐야 되니까요. 여기는 임금이 행차하고 고관대학 때 행차하니까 여기 못 가니 여기 피막길을 만들었죠. 이게 종로통 운종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까 천한 사람들이 피막길로 다녔잖아. 말피해서 그 피막길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임금이 행차하면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 유기전 다 철거를 해야 돼. 그 철거를 하면 임시로 해놓고 장사를 해야 돼. 그게 가게. 이게 임시 같죠. 임시로 진집이에요. 자, 이렇게 해요. 지범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쓰일 때는 지분집인데 좀 누추한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당도 사람이 직접 사는 집은 아니니까 제사만 지낸 집이니까 사람이 사는 만큼 이렇게 좀 추워도 상관없잖아요. 저 난방 같은 거 안 해놔도 그러니까 지범자를 써서 나타낸 거이고 아침 조자를 쓰는데 아침 조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사실은 이게 조가 음역하는데 조는 치읓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치음계열 아니에요. 이렇게 치음계열. 치음인데 치음이 이잖아요. 이하고 맞닿은 게 잇몸이잖아요. 조 밑지가 비슷한 게 순음이에요. 순음. 치음과 비슷한 게 순음이라고 순음. 순음의 기본자는 뭐예요? 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을 소자 이게 시옷자를 쓴 작을 소자가 음역하는 글자에 묘할 묘자라든지 이게 까끄러기 묘자도 이게 까끄러기 묘자의 초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묘야 묘. 이거 음이 묘야 묘. 소가 묘가 됐어요. 이 치음 계열이 순음 계열로 바뀐 거예요 지금. 소가 묘까지 온 거야. 이것도 원래는 까끄러기 묘자야 이게 원래 본음은 까끄러기 묘의 묘. 순음과 치름이 지금 서로 교환이 된 건데 이것도 지금 조가 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음역할 때 음이 변화가 좀 크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많은 사람에서 넓은 지역에서 쓰다 보니까 의미 변화가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가 묘가 되면서 집 가운데 사당을 뜬 사당 묘자인데 이제 종묘를 때 쓰는 거지 않냐? 종묘에 왕들 모시는 곳인데 왕들 모실 때 이름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묘호라고 그러고 우리 태정이나 세종이나 정종이 뭐 이런 것들이 정조 이런 명칭들이 다 묘호라고 그래요. 묘호 사당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 왕의 이름들을 갖다 얘기할 때 그걸 묘호라고 한다고요. 묘호. 거기 사당에 올릴 때에 자 그 죽은 왕을 뒤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묘호를 몇 개를 3개 정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왕이 낙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 묘호가. 그래서 태조라는 말. 태조는 원래 개국군주들한테 다 클때자를 써요.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건 이제 고민을 안 했겠죠. 낙점을 해서 고민을 안 했겠지만은 뭐 세종이나 세조나 정조나 용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낙점을 한 거예요. 후왕들이. 근데 아침조자가요. 아침조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초목이 이렇게 있어요. 뭐 물론 풀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초목 사이에 해가 들어있고 그러고 나서 해가 뜨는데 한쪽에서 달이 지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각골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골문. 각골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후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물가에 많이 살잖아요. 달 대신에 물로 바뀌어 물. 달 대신에 이렇게 달 대신에 이 물로 흐르는 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되냐 물을 배로 잘못 봐가지고 이건 또 뼈왕상할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배 형태 이게 뭐라고 했어 우리 책에 지금 내 소전의 형태를요 요것도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좀 표현해놓고 이렇게 연결시켜놨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것을 갖다가 해도들간으로 보고 요걸 갖다가 배줄자로 봐가지고 배줄자가 음역화라고 해도들간자가 뜻의 역하는 글자도 설문에서는 그렇게 풀었어요. 종 이것의 뜻을 따랐다고 그러고 이게 주가 음역화한다 이게 주성 이렇게 풀을 했어요. 잘못된 풀이야 지금. 와비인 데서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목 사이에 해가 뜨고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아침을 나타내는 글자 이게 아침. 근데 이 설문에서 뭐 배줄자가 음역하는 글자도 하고 나머지 글자가 뭐 관련돼 가서 뜻이 역할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필요를 보고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옛날 신하들 왕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이 시작이 인시요 인시. 3시에서 5시. 3시에서 5시 그렇죠. 기준은 4시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어떻게 되죠? 조복을 꾸미고 5시에 집에서 나가지고 6시부터 9시까지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을 배하래. 이게 그래서 조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조회하다. 조정조자. 이조 시대, 조선 시대 할 때 조선조, 뭐 고려조 할 때 쓴 조자. 이 아침에 이 시간대 나가가지고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임금한테. 그래서 조회하다 그런 뜻도 있다고요. 인시에 일어나서 다 행색을 꾸미고 이제 거동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교수님 저기 아침조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칠 때 네. 그 오른쪽에 저거를 달월로 써주는 게 맞습니까? 그냥 배주자로 써주는 게. 근데 달을 쓴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복잡하겠는데 조금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소전까지 써가지고 설명까지는 없잖아요.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그냥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야.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게 학습 목표가 더 성취도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 형태를 그대로 놓고 약간 변형을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쓰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건 달월자로 이렇게 봐서 옛날 각고문에도 달월자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처럼 풀 사이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있는 아침을 나타냈다 하면서 달월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차라리 낫죠. 또 옥편에는 보면은 배주자 형식으로 이렇게 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이제 잘못된 설명에 대한 그대로 따라 쓴 거일 뿐이니까. 대부분의 옥편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달월자를 쓰. 근데 하여튼간 우리 선생님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다룰 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아니 그게 맞는 상태에서 변형이 돼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배집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점으로 쓸 것까지는 없죠. 띄워서. 근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간 깊이 들어간 그게 더 어려워. 자세히 가르친다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요 간단히. 저 한자를 처음 배운 사람들한테는 너무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까이 우리는 제가 하는 설명은 뭐냐면 제가 쓰는 설명 그대로 현장에서 가르치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가르치라고 해서 자세히 한 것뿐이지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것과 진짜 배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이고 우리 선생님은 현장에서 좀 쉽게 가야 되고. 근데 너무 깊게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어려워거든 사실은. 이 글자는요 다른 글자 구성이 좋으면서 음역하는 글자서 조소조자가 있고요. 뭐 조력발전소 뭐 할 때 쓰이는 조자죠. 뭐죠? 아이고 하여튼 어이들이 머릿속에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럴 때 쓰는 거고. 그렇죠. 만조 뭐 간조할 때 쓰는 조자죠. 그 다음에 비웃을 조자가 있어요. 입 웃음을 지면서 비웃는다 이거예요. 조소를 한다. 비웃는 웃음 갖다 조소를 짓는다 뭐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조소조 비웃을 조자예요. 이 올자들은 다행히 의미 변화가 없으니까 뭐 이해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죠. 자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걸 제가 사당묘자라고 합니다. 자 사당묘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미양묘자. 미양묘자는 앞에서 계속 해왔던 글자예요. 미양묘자는 계속 해왔는데 한자 구성의 3요소가 자형 있고 자의가 있고 자음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한자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자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자의에 대해서 자음에 대해서 신경 쓰겠죠. 자형에 대해서 신경 쓰려면은 고문자, 각골미나 근문, 뭐 소전 같은 걸 들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의는 그 자형을 바탕으로 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게 본의가 어떻게 되고 인신은 어떻게 되고 뭐 가창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은 굉장히 복잡한데 성문학을 들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현실음을 갖다가 현실음이 오늘날 직접 쓰이는 현실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기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자가 거의 90% 이상 익힐 수 있는 글자를 기본적으로 퍼센트가 낮을지 몰라도 익힐 수 있는 건 다 형석자란 말이에요. 형석자가 뭐냐 음역글자가 있고 뜻역글자이니까 거기에 음역글자를 일단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 글자 같으면 매양몇자라든지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매양몇자가 있고 바다이자가 있고 또 뭐 니우칠 해자가 있고 뭐 가르칠 해자가 있고 또 뭐예요 민처발 민자가 있고 뭐 이런 글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 음이 매해 뭔데 왜 해가 되는지 구성을 하면 매하고 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 음의 변화를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될 게 크게 신경 써야 두 가지로 있어요. 좋은 방법하고 좋은 위치. 음이 어떤 방법이냐 마찰음이니 뭐 파열음이니 뭐 이런 것들 유성음이니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얘기하고 좋은 위치요. 오음을 따서 아음이니 호음이니 순음이니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뭐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따져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글자의 형태를 오늘날 쓰이는 글자를 놓고 이제 아까 고문자 따진다고 했죠. 요것은 자형과 관련돼 있고 이것은 좌우와 관련돼 있고 이것은 자음과 관련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동안 많이 했는데 매양은 무슨 자의 매양은 무슨 말이냐 이거 매양. 매번. 매번을 말하는 거죠 매번.
이 매양이 그런데 있죠.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 매양이 원래는 매 한자로 쓰면요, 매상에서 나온 비롯된 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모양인 모양형처럼 이렇게. 그 여기 매양은 사실 있죠. 제가 옛날에 이게 연구를 해놓고 깜빡이고 있다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매양은 이 매상에서 나온 말이 매상. 옛날 글자라고. 그리고 이거 매번 늘의 뜻이지. 이건 늘 같은 모양이라는 말인데 이 글자 갖고 있는 뜻과는 거리가 있는 뜻이에요. 요 매상에서 나온 말이 매양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혼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걸 시향해가지고 몇 자음도 좀 달리는데 하여튼 요 상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상이 과실이 양이 되고 이모만 합쳐서 양이 됐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매양이 됐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봐야 될 글자고, 요 글자는 옛날 글자로 보면 여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여자 위에 머리에 장식이 된 형태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젖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 형태에서 생겨된 글자인데 머리 장식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몸을 그리고 있는 형태에서 이런 글자가 나왔다고 했죠. 여기 점이 없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계진여자죠. 계진여자. 이렇게 계진여자인데 점이 달라붙으면 거기서 나온 글자가 어미모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린 여자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어린 여자가 그 머리를 갖다가 장식하고 있는데 머리 장식하는 일이 하루 일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옛날 하루 일이 시작. 그래서 제가 속담을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이 매양매자 설명할 때마다 아마 이 매양매자 설명할 때 그 속담을 인용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 누군가 그 속담을 인용하면은 저한테 영향을 받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자는 첫째가 머리요. 둘째가 뭐라고요? 화장이요. 셋째가 옷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집이 찾아보니까 속담집 읽다 보니까 그래서 지 머리를 갖다가 이게 첫째가 머리인 그거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해주는 글자다 이거죠. 머리를 막 매번 매만 문지는 데서 이런 글자가 매양매자고, 매양매자 조금 전에 글자를 썼다가 어떻게 지워버렸지만요.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매나무 매자, 그 다음에 물이 달라붙으면은 바다의 자인데 매가 배가 되고 폐가 될 수 있잖아요. 수능끼리 교환이면 미음, 비읍, 피읍이 수능끼리 교환이라고 써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매가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호반무자 무가 조개패자가 달라붙으면 부가 되잖아. 부. 조세부자 무가 여기 매가 무가 부가 된다면 매가 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매가 배울 때 미음이 비읍이 된다는 것은 미음 다음에 후음이 추가된 거라고 했어요. 후음. 목을 거치는 후음이 추가되는 건데 근데 음의 일부가 탈락시켜요. 그러면 후음만 나와 버리잖아. 그런 상황에서 음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음의 일부가 탈락됐다니까. 그래서 해가 된다 이게요. 그래서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바다의 자가 됐다.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모음도 바뀌어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뉘우칠 해자나 가르칠 해자가 있고요. 모음도. 매라는 놈은 모음은 뭐예요? 아 플러스 2잖아요. 2. 근데 이것이 5로 바뀌었다니까요. 아가 5로 바뀌었어요. 조음 위치가 비슷하다가 오 이런 것들이 발음 위치가 거의 비슷하고 이게 입속에서 일어난 모음 삼각도 그래 보면 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hum으로 가면서 소리를 높인 거야 지금. 아가 오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이면 이게 매가 되는데 실자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회가 된다 이게 회. 네, 마음속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뉘우칠 해자 후회할 때 쓰는 글자고 말로서 가르친다고 해서 훈회할 때 쓰는 가르칠 해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에서 이게 회까지 왔는데 오만
오만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만 뭐가 될 수 있잖아요. 업신여기를 못 잡아. 업신여기죠. 매가 해가 되는데 오음만 남았다니까 이 몸도 탈락되고 오음만 남으면 뭐가 되는데 업신여기 숨어올 때 쓰인 글자예요. 업신여기 못 자. 여기 못 자고 이 매양매자가 머리를 손지는 모양에서 아까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 이걸 아침에 게을러도 어떻게 하루 종일 해가 뜰 때까지 중체를 뜰 때까지 그거 머리만 만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다 거쳐서. 그래서 이 다 거친다는 의미에 등거름을 붙여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렇게 글자인데 마지막 종성에 비음이 달라붙은 거야. 밥 먹었어요? 그냥 밥 먹었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잉어도 이어에서 나오고 수어도 숭어에서 나오고 사어도 상어가 사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가되는데 그러면 뭐가 돼요? 저 이모만 매에서 이모만 나오면 미인인데 미인이 될 수 있는데 NG에서 음이 하나가 탈락되면 미인이 돼요. 미인. 다 같이서 재빠르게 행동을 해서 나온 재빠른 민자. 민첩을 민자. 여기서 나온 글자, 여기서 분화되는 글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빠른 민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실이 달라붙으면 실로 된 장식이 말 같은 데 보면 말 갈기에다가 실로 막 이렇게 말 갈기가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말에 목에. 이걸 묶어 막 색깔별로 이렇게 말 갈기를 그렇게 보기 좋게 하려고 이런 장식과 관련돼 있어. 많은 장식과 그래서 마늘 번자 민이 빈 번까지 오면서 많은 실로 된 장식과 관련돼 가지고 마늘 번자 또는 많은 것이 빈번하다고 해서 빈번할 빈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번거롭다 뭐 할 때 쓰는 자 이런 글자들이 다 매양매자가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교실 잠깐 비워둘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서 수업을 끊고요. 교실을 옮겨가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